마지막 세 번째 계약 명의신탁. 자, 계약 명의신탁은 이렇게 좀 보세요. 자, 계약 명의신탁은 쉽게 해서 계약상 지위 명의신탁을 줄임말이야. 계약상 지위를 명의한 신탁입니다. 자, 계약 명의신탁, 계약상 지위 명의신탁. 자, 보죠. 여기 더 복잡해. 자, 갑이 되게 갑이 회사입니다. 갑 회사. 갑이 신탁자 될 사람이에요. 신탁자. 자, 갑 회사가 을한테 회사 임원이에요. 임원. 수탁자 될 사람이고. 자, 이 임원에게 자, 임원, 뭐 상무, 전무 임원에게 매수 자금을 자, 집 땅 사라고 매수 자금을 한 100억 줍니다. 큰 회사 100억. 매자금 지급해. 그럼 매수 자금을 주면서 회사가 야, 상무님, 당신이 우리 회사 앞으로 등기해 놓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당신이 뭐 땅 사가지고 좀 등기 좀 해놓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명의신탁을 체결해요. 명의신탁 계약. 자, 명의신탁 계약은 탈세 목적이니까 무효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 매수자금 100억을 가지고 자, 이 병을 찾아갑니다. 병을 찾아가서 자, 이 을이야. 자, 왜 계약 명의신탁이라 그러냐면 자, 수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한다는 거예요. 아까 3자금 명의신탁은 다르죠. 3자금 명의신탁은 신탁자 이렇게 했잖아. 신탁자가 이 병과 계약 체결하고 엉뚱한 을을 끌어들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 이 수탁자 자신이 계약이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라 그래. 신탁자가. 그러면 돈 이제 매수자금 100억 가지고 가서 병한테 땅 좀 파세요. 예, 알았습니다. 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 그 사람은 매도인 수탁자죠. 그랬을 때 돈은 갑이 냈는데 등기를 이렇게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땅 산 사람 앞으로 등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자기가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자기 앞으로 바로 등기하죠. 이 정상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돈은 갑이 대신 내준 거죠. 왜? 탈세 목적으로. 그리고 이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이 매도인이 이 돈을 갑한테 받은 거. 자, 명의신탁 한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나눠야 돼요. 자, 만약에 명의신탁을 몰랐다 선이라면 선의는 우리 분 보호해 줘야죠. 선이라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해요. 자, 매도인 매매 계약이 유효. 이 매매 계약이 유효니까 유효에 기해서 등기했으니까 이 등기도 유효합니다. 자, 그럼 누가 소유자겠어요? 수탁자 을이 소유자다. 외워야 됩니다. 수탁자 을이 소유자다. 자, 계약 명의신탁에서 자, 이 매도인이 선이라면 자, 명의신탁을 모르고 팔았다면 요 매도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수탁자 을이 소유자입니다. 수탁자 을이 소유자야. 자,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니까 갑은 소유권 주장 못하죠. 병도 소유권 주장 못하겠죠. 자, 그리고 을이 완전히 소유자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갑 회사가 신탁자 앞으로 등기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이렇게 청구하는 무효니까 이렇게 청구하는 방법은 없어요. 청구를 못하죠. 무효니까.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줍니다. 원래 자, 무효에 기해서 매수자금 받았잖아요. 이거는 정당이득이 아니라 부당이득이잖아요. 무효에 기해서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은 을이 반환해 줘야죠. 근데 이미 매수자금 100억은 병한테 주고 없잖아요. 매매대금은 줬으니까 이 사람은 돈 10원도 없죠. 땅원이잖아. 그러니까 부당이득 100억을 줄 수 없으니까 이 돈 대신에 이 땅으로 주면 되겠죠. 땅 등기. 이걸 대물변제라 그래. 자, 돈 대신에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그죠? 가등기 남모나 할 때 대물변제 했잖아. 이 물건으로 돈이 없으니까 돈 대신에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회사 앞으로 등기가 넘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땅 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심해야 돼. 요거는 똑같은데 똑같아요. 계약 명의신탁은 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가 있어요. 자, 똑같이 매수자금 100억을 줘가지고 명의신탁은 무효다. 이 매수 수탁자가 계약하니까 여기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상 지위 자체를, 즉 매수인의 지위 자체를 넘겨주는 거죠. 자, 그럼 무효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100억 가지고 병한테 가서 땅 파세요라고 매매 계약합니다. 그랬을 때 요 매도인 병이 이 둘이, 자, 명의신탁을 알았어. 악이 알았다면 악의는 우리 법이 보호 안 하죠. 자, 탈세 목적한다 알았다. 그러면 요때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 안 돼요. 무효. 무효니까 무효에 기해서 요 등기하니까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무효야. 그럼 누가 소유자겠어요? 이게 무효니까 병이 소유자죠. 매도인 병이 소유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매도인 병이 소유자입니다. 자, 시험은 그 여기서 나와요. 왜? 대개 이 명의신탁을 모릅니다. 이 병이.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을이 이렇게 팔았다. 정한테. 그럼 정은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팔았다 그러면 정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 무조건 명의신탁에서는 제3자한테 소유권 넘어가면 제3자는 알았든 몰랐든 소유권 취득해요. 그래서 명의신탁 못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찾아오는 방법이 없잖아요. 명의신탁 하면 못 찾아가게 하려고. 명의신탁 하지 말라는 뜻이야. 말라는 뜻이니까 제3자한테 넘어가 못 찾아와요. 자, 그리고 아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또 요 매수자금은 갑이 을한테 돈 준 거잖아. 사람한테 받을 돈이니까 이거는 물건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 부당이득 반환치고 요거는 유치권이 성립 안 해요. 유치권 X입니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쪽에서 많이 출제해요. 자, 그럼 하나 가보죠. 자, 형태에서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1 옵니다. 동그라미 1. 명의신탁자 갑과 그 갑에다가 기업이라고 하죠. 회사. 명의신탁자 갑 대개 회사가 뭐냐? 갑 회사가 명의신탁 약정 맺은 명의신탁자 을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매수인이 되어 계약,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계약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오른쪽 옵니다. 자, 오른쪽 양가로 2. 자, 중요 표시하세요. 매도인 병이 선의인 경우 땡땡 적어. 매도인 병이 선의인 경우 땡땡. 누가 소유자죠? 수탁자 을이 소유자 적으세요. 수탁자 을이 소유자. 명의신탁에서는 누가 소유자인지를 빨리 외워야 돼. 수탁자 을이 소유자. 자, 이게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매도인이 선이라면 수탁자 을이 소유자입니다. 자, 이렇게 나간다. 동그라미 1번. 매도인 병이 선의인 경우 물권 변동은 유효하므로 자, 을이나 수탁자 을이나 매도인 병은 자, 갑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을이 소유자라 그랬죠. 을이 소유자니까 갑에게도 내가 소유자다. 병에게도 내가 소유자라고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을이 완전한 소유자야. 즉, 자, 병은 매도인 병은 소유자 을 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또한 소유자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경우 자, 병의 선이 요겁니다. 이 매도인이 이 선이냐 악이냐 요 매매 계약할 당시 요거 당시입니다. 1월 1일 날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1월 1일 당시에 선이냐 악이냐 따지는 거예요. 계약 체결 당시에. 자, 매도인 병의 선의 악의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1월 1일 당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1월 1일 날 병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몰랐다. 삼각형 치세요. 몰랐다. 선이 뭔가 모르는 걸 선이라 그러죠. 선이었다면 나중에 후에 한 달 후에 알게 되더라도 악이라도 병은 선이죠. 을의 계약이나 을의 등기는 유전이 유효하다. 을의 등기는 유효입니다. 을이 소유자가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중요.
수탁자 을의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을이 소유자예요. 잘라주고. 그러나 조심해야 돼. 이 병이 선의일 때는 매매가 유효니까 등기도 유효해. 그러나 이 명의신탁 자체는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은 당연히 탈법 목적이니까 무효예요. 자, 그래서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무효다. 자, 그렇게 조심하고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그 까만 색깔 줄고 나간다. 수탁자 을은 신탁자 갑 회사가 제공한 매수 자금 우리 100억 하죠. 100억만을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의무는 있다. 다음 동그라미 5번입니다. 5번. 자, 5번. 자, 수탁자 을이 소유자 을이 임의로 줄거 임의로 자발적으로 임의로 신탁자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경우 줄거돼 대물변제 계약입니다. 물건으로 대신 변제해 주면 유효라고 그랬죠. 갑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가 땅 사는 겁니다. 다음 6번. 자, 유치권 성립 안 한다 그랬죠. 자, 까만 색깔 갑은 신탁자 갑은 을에게 매수자금 100억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매수자금은 자, 사람한테 걸리니까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여기까지 선의일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 기출문제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우측 기출문제. 자, 1번부터 맨 위에 거.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자, 매도인이 선의죠. 그러면 수탁자 을이 소유자야. 선의인 경우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수탁자 을은 전 소유자인 매도인에게뿐만 아니라 신탁자 갑에 대해서도 100%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확합니다. 수탁자 을이 소유자입니다. 두 번째 기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수탁자 을이 소유자죠. 명의수탁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X 토지 소유자는 병이 아니라 수탁자 을이다. 다음 세 번째 기출. 매도인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 신탁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선이라면 수탁자가 소유자죠. 몰랐다면 그 후 나중에 명의신탁 약정서를 알게 되어도 계약할 때 선이니까 수탁자병은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확해요. 수탁자가 취득합니다. 다음 기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관해 선이 나왔죠. 선의인 경우는 자 조심해야 돼. 요거 보세요. 선의인 경우에 이 매매와 등기는 유효지만 조심해야 돼.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다. 선의인 경우에도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가 아니라 무효이다. 무효다. X입니다. 무효다. 다음 기출도.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수탁자가 매수인이네.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이네.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러면 을이 소유자네요. 갑은 소유자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조심해야 돼. 100억을 부당이득 청구해야지 부동산 자체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정확해요. 자, 부당이득은 요 100억을 줬잖아. 돈 100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해야지. 이 땅은 을이 소유자 거잖아. 을이 소유자니까 땅을 청구할 수는 없다. 돈을 청구해야 돼. 다음 기출.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수탁자입니다. 병이 명의신탁 약정 외에 적법한에 줄 거세요. 적법한 원인 가로 열고 대물변제입니다. 요거죠 바로 대물변제 계약으로 등기하면 요거는 유효하다 그랬죠. 적법한 원인 즉 대물변제 계약에 의해 신탁자가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마친다고 하면 유효죠. 그 소유권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유효하다. 다음 기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병이 선인 경우 수탁자가 소유자네. 명의신탁자 갑은 명의수탁자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줄 것에 매수자금 100억, 100억은 유치금 성립 안 한다 그랬어요. 매수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하기 위하여 X 부동산에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매수자금은 자 사람에게 준 돈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다음 기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병이 악인 아직 안 했네요. 자, 조금 이따 하고 시작합니다. 자, 악인 경우는 요게 무효니까 이 등기도 무효야. 그러면 병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양가로 3번부터 먼저 보죠. 매도인 병이 악인 경우 옆에 적어 땡땡. 매도인 병이 소유자다. 매도인 병이 소유자다. 무조건 명의신탁에는 소유자를 빨리 외워야 돼. 매도인 병이 소유자야. 자, 읽어보죠. 동그라미 1번. 자, 매도인 병이 악인 경우는 매도인 병이 소유자니까 수탁자들은 소유권 취득하지를 못한다. 즉 매도인 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병은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자니까 무효 등기잖아. 자, 그러나 가보죠. 그러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신탁자 갑에게 기속되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매수인이었잖아. 을이 매수인이지 갑이 매수인이 되는 건 아니죠. 자, 따라서 병이 갑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자, 병하고 갑 사이는 아무런 계약관계 없잖아요.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둘이 사이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죠.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다. 자, 오른쪽 기출을 보세요. 옆 기출. 계약 밑에 두 번째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병이 악이 나왔죠. 악인 경우는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명의신탁자 갑은 병이 소유자니까 병에 대해서 X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보세요. 이게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어른 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는 없다. 다음 마지막 기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병이 악이네요. 그러면 병이 소유자죠. 명의수탁자 을은 X 토지를 자 이거네요. 정에게 이전해주면 정이 소유자네. 정에게 이전 등기 해주면 정은 선악 불문하고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다음 정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자, 을이 수탁자죠. 을이 이거 현재 병이 소유자잖아. 병이 소유자니까 을이 이렇게 팔았다. 그럼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죠? 병의 소유권이 침해되잖아요. 을이 부동산을 제3자 정에게 처분하고 그러면 정이 소유권 취득하면 심표. 이는 소유자 병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불법행위입니다. 남의 땅 팔았으니까 불법행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양가로 4번 오세요. 경매와 계약명의신탁 중요 표시하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계약명의신탁은 이게 이제 매매란 말이야. 병이 매도인, 수탁자가 매수인. 매매야. 이것도 매매죠. 그러면 선이라면 매매가 유효, 등기 유효. 악이라면 매매 무효, 등기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자, 이번 경매입니다. 이번에는. 자, 갑이. 자, 을에게 매수자금, 무조건 매수자금이란 말이 나오면 계약명의신탁이야. 매수자금 100억을 주면서 자, 수탁자야. 너 이번에는 땅을 사지 말고 저 법원에 가서 경매로 이 병의 땅을 좀 사달라. 경매. 자, 경매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이 명의신탁은 무효죠. 자, 무효지만 경매의 경우는 선악 불문하고 이 경매가 유효하니까 자, 을이 100% 소유자입니다. 경매에서는 자, 돈을
돈을 낸 사람이 소유자다. 이 사람 명의로 경락받아. 이게 경락인이잖아. 그래서 경락이 의리 소유자입니다. 의리 소유. 경매가 나오면 선악 따질 필요 없어. 매도인이 병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수탁자가 100% 소유자. 옆에 적으세요. 경매 동그라미치고 경매와 계약매 땡땡 적어. 100% 수탁자 의리 소유자다. 100% 수탁자 의리 소유자입니다. 매도인 병이 악이라도 수탁자가 경락이니까 소유자예요. 자, 가보죠. 동그라미 1번. 경매 절차, 경매 동그라미 치고 경매 절차에서 병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신탁자 갑이 을과 을인 수탁자야, 수탁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에게 동그라미 치세요. 매수자금 100억을 제공하여 을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경락이 된 경우 을이 100% 소유자야. 그냥 읽어가보지. 심표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는 사람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줄어든다. 수탁자 을이 경락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뒤에 게 조심합니다.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이나 악이라도 을이 소유권 취득해. 갑과 병이 동일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무조건 경매란 말이 나오면 경매 100% 수탁자 을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 기출문제 보세요. 자, 왼쪽 기출문제 바로 옆에 기출. 경매 동그라미 치세요. 경매를 통한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 명의신탁했으면 안 경우에도 수탁자가 소유자죠. 명의인인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조건 경매가 나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점 조심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 무효인 2자가 명의신탁, 3자가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했어요. 자, 그럼 앞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돌아옵니다. 576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576. 자, 576 돌아오세요. 자, 밑에 2번 적용 범위 옵니다. 자, 첫째 이제 무효가 2개였어요. 명의신탁 약정 무효다. 채권계약 무효다. 그리고 이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 인한 물권 변동도 무효다. 근데 수탁자가 제3자 정에게 처분하면 제3자 정은 이 무효로서 수탁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은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게 이제 적용 범위가 갑니다. 자, 이 적용 범위 양가로 1번. 자, 무조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 명의신탁 금지입니다. 부동산 물권. 자, 1번. 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동그라미 물권에도 적용되므로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도 명의신탁은 무효다. 금지됩니다. 바로 옆에 기출 보세요. 바로 옆에 기출. 소유권 이외에 부동산 물권 명의신탁도 부실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되니까 무효다 이거예요.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설명한 또 양가로 2번 본등기 외에 가등기에도 적용돼요. 가등기에도 적용되므로 가등기 명의신탁도 금지된다. 이거로 무효다 이겁니다. 자, 갑과 을이 자, 명의신탁을 하면서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본등기뿐만 아니라 또는 가등기에도 무효라는 겁니다. 가등기도 적용되어서 무효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 겁니다. 자, 이번에 적용 예외. 자, 중요 표시하세요. 자, 지금 아까 무효가 되는 게 뭐였어요?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자, 1. 2자간 명의신탁. 2. 3자간 명의신탁. 3. 계약 명의신탁. 요 세 가지가 무효야. 자, 그런데 아까 명의신탁 개념은
자, 명의신탁하고 비슷하지만 명의신탁이 아닌 거야. 양가로 1번. 자, 부동산 실명법상 줄거세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걸 적어 유효한 경우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아닌 거 유효한 거야. 자, 보세요. 원래 명의신탁 이거 있잖아. 아까 종중 명의신탁, 갑종중 땅인데 을앞으로 명의신탁을 했어. 원래 명의신탁 개념입니다. 자, 그럼 등기했다. 그러면 이 명의신탁, 옛날에 원래 명의신탁은 종중이 대내적 소유자, 이게 유효하다면 종중이 대내적 소유자, 다음 이 대표자는 대외적 소유자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대내적 대외적으로 나누는 게 명의신탁이에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데 명의신탁이 아닌 게 있어요. 자, 우리 어제 배웠던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야. 자, 양도담보, 가등기, 이것도 변칙이죠. 이것도 변칙이지만. 양도담보는 어떻게 됐어요? 자, 양도담보 이렇게 됐죠? 자, 갑이, 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잖아요. 소유권. 이건 똑같죠? 이전해 주지만, 양도담보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유자죠? 그냥 소유자고, 얘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니고, 이게 뭐죠? 바로 양도담보, 권자, 담보물권자잖아. 그치가 따로 이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담보 물권자잖아. 그래서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유효해. 이거는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줄고 나간다. 채무 변제를 담보 동그라미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로 열고 요게 양도담보죠. 신표 또는 가등기 하는 경우는 가등기 담보입니다.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니야 유효해요. 자, 오른쪽 기출을 바로 보세요. 바로 나오죠.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 채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 이게 뭡니까? 소유권 이전받는 약, 이게 양도담보계약이죠. 양도담보계약은 실명법상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X죠?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담보 개념 어제 굉장히 강조했잖아. 자, 동그라미 2번 굉장히 중요해.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딱 특정을 하여 신표 두 사람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줄거세요.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상호 명의신탁. 같은 말 적으세요. 상호 명의신탁. 이거는 명칭은 명의신탁이란 말이 들어가죠. 근데 앞에 상호가 들어가. 상호 명의신탁. 같은 말 적으세요.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돼.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도 명의신탁이 아니야. 이것도 유효해원. 조금 이따 자세히 합니다. 그 다음 3번 신탁법 줄거 부실법이 아니라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동그라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신탁이란 말이 나오지만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은 유효합니다. 세 개는 외워야 됩니다. 명의신탁하고 비슷하지만 명의신탁이 아닌 거 유효한 거 1.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2. 상호 명의신탁 3. 신탁법이나 자본법에 의한 신탁재산. 요거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유효합니다. 다음 양가로 이번에 자 예외 동그라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명의신탁은 이퀄 적어서 이퀄 명의신탁의 특례라고 적어. 요거는 이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인데 유효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저 명의신탁의 특례 특별한 겁니다. 명의신탁의 특례 예외입니다. 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요거는 자 우리가 조금 나와요. 탈법 목적 이거 세 가지야. 탈법 목적 세 가지. 탈법 목적이 없는 경우는 유효해요. 없는 경우는 유효고 거꾸로 탈법 목적이 있는 경우는 나쁜 짓 하니까 이때는 무효가 돼요. 이 특례라 그래. 탈법 목적을 외워줘야 돼. 가보죠.
세 가지 조금 더 나와. 종중 명의신탁. 아까 했던 종중 명의신탁. 두 번째 부부간의 배우자 명의신탁. 다음 세 번째는 자 종교단체가 종교단체 명의신탁. 머리 그자다면 종배종 이렇게 돼. 종배종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이 없는 경우만 유효 특례입니다. 자 여기 제 8조 보세요. 박스에 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자 이거는 보죠. 다음 각 호에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 줄거세요. 탈법이 나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피고 세 개에다 묶어 탈법. 탈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경우, 강제집행의 면탈이 아닌 경우, 법령상 제한의 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 1번. 1번이 바로 종중 명의신탁. 종중. 1번 보면 종중이 부여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남편 땅을 부인 명의로, 부인 땅을 남편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건을 등기한 경우. 마지막 3.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건을 등기한 경우. 세 개의 종배종은 탈법 목적이 없는 경우는 유효하다. 조세포탈 목적, 강제집행면탈 목적, 법령상 제한의 비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유효해요. 그 세 가지. 자, 밑에 이제 가장 많이 3번 중요 표시하세요.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은 자, 구분소유적 공유. 자, 또 설명을 하고 가죠. 자주 나와요, 이것도. 이건 일단 옆에 저거 명의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아니야. 자, 상호. 자, 앞에 상호란 말이 나옵니다. 상호 간의 명의신탁. 이거는 명칭은 명의신탁이지만 명의신탁이 아니야. 그래서 유효해요. 유효한 계약이야. 그래, 같은 말은 구분소유적 공유라 그래. 자, 구분을 잘라가지고 공유. 공유 뒤에 등기를 넣으면 쉬워. 구분소유적 공유 등기. 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대표적이네. 자, 이 땅을 갑이 소유자입니다. 이 땅을 둘이 샀어요. A와 B가. A, B가 돈을 반반씩 냈어요. 그럼 반반씩 냈으니까 돈이 2분의 1, 2분의 1씩 냈죠. 그러면서 사가지고 요게 이제 자 10번째라고 두 사람이 딱 잘랍니다. 이렇게 구분해요. 구분. 이제 구분 있잖아. 딱 구분해가지고 이쪽에 위치와 면적을 정해요. 자, 이쪽 남쪽 500제곱미터는 자 A가 단독 소유. A 단독 소유. 북쪽 500제곱미터는 자 A가 아니라 갑을로 하죠. 갑의 단독 소유. 자, 원래는 돈을 이렇게 냈는데 등기자 갑이 단독 소유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을이 단독 소유하기로 했어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구분했으니까 분필해야죠. 분필해가지고 두 필지로 나누어서 갑 단독 소유, 을 단독 소유 이렇게 등기해야 돼요. 근데 분필하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분필 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는 여기다가 공유라고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공유자 이렇게 등기해. 공유자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외부적으로는 공유 등기는 자 이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제3자 앞으로는 공유야. 둘이 사이에는 구분된 단독 소유죠. 네, 내부적이죠. 자,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 대외적으로는 공유가 되는 거야. 아까 명의신탁하고 다르죠. 명의신탁은 자 대내적으로는 종중 땅, 대외적으로는 이 사람 땅이었죠. 소유권을 두 개 나눴죠. 여기는 내부적으로는 두 사람이 각각 단독 소유, 외부적으로는 공유니까 좀 다르단 말이야.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조심할 게, 자, 둘이 사이에는 자 내부적으로는 여기 갑의 단독 소유야. 그럼 갑이 단독 소유야. 등기만 공유를 해놓은 거야. 이쪽은 내부적으로는 을이 단독 소유야.
만약에 이 을의 땅에 갑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건물 짓는다. 그러면 을이 뭐라고 그래? 왜 남의 땅에 와서 건물 짓느냐? 건물 철거하라 하는 거죠. 둘이 사이에는 구분된 소유권 주장합니다. 둘이 사이에는 구분 소유권, 구분된 단독 소유권 주장하는 거야. 구분 소유권 주장. 근데 제3자한테는 공유 주장해야 돼. 그게 포인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구분된 단독 소유, 외부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공유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나중에 둘이서 진짜 잘라가지고 이쪽 100번지는 갑에게 단독 소유권 등기, 이쪽에 자 100의 1번지는 을의 단독 소유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내부적으로는 공유가 아니잖아. 공유물 분할 못해요. 공유물 분할 못합니다. 왜?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잖아. 공유를 분할 못하고 지분 이전 등기, 지분을 이렇게 넘기는, 지분을 이전하는 지분 이전 등기 해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씩 가보죠, 그럼. 자, 줄거나간다. 1. 의에 줄거세요. 1필지 토지의 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이게 포인트야. 위치와 면적 특정. 남쪽 50제곱미터, 북쪽 50제곱미터 특정하여 두 사람 이상이, 자, 죽었죠? 구분 소유, 잘라서 구분 소유하기를 하면서 심표. 등기상으로는 1필 토지 전체입니다. 1필지 전체에 대해서 공유 지분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공유 지분 등기한다. 그래서 각각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름 빌려주는 거죠. 명의신탁한 것으로 된다. 이게 상호 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야. 그럼 이번에 이제 법률 관계가 1 줄거세요. 내부 관계는 각자 구분된 단독 소유다. 내부 관계는 각자 구분된 단독 소유입니다. 단독 소유. 자, 동그라미 1번 주고 나간다. 각자가 갑과 을이 소유한 특정 구분 부분만을 사용 소유할 수 있죠. 갑은 요쪽만 갑이 사용 소유하죠. 왜? 요쪽만 소유자니까. 을은 요쪽만 사용해야 돼. 남의 땅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갑니다. 자신의 특정 구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자가 점유하니까 자주 점유입니다. 자주 점유가 뭐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자주. 자, 따라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쪽에 왔어요. 자, 을이 오면 이 소유권자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죠. 동그라미.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 바로 옆에 기출을 보세요. 바로 기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갑의 점유는 타주 점유다. 틀렸죠? 자주 점유입니다. 자주 점유다. 소유자가 점유하니까 자주 점유입니다. 자, 다음 장 넘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이야. 갑은 이쪽이 특정 구분이고 을은 이쪽이 특정 구분 부분이죠. 특정 구분 부분을 동그라미 단독으로, 왜? 단독 소유자니까 단독으로 처분하고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함으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다. 왜? 자기 단독 소유니까 잘라주고. 그러나 조심해야 돼. 그러나 경매 동그라미 치세요. 경매 절차에서는, 경매는 제3자한테 파는 거잖아. 제3자한테는 이때는 지분이 넘어가야 돼.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이 지분을 매수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경락인은 제3자니까 경락인은 1필지 전체입니다. 전체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기존 상호 명의신탁 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지분을 넘겨봤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자, 5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조심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법정지상권이란 말이 나와. 자,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으로 지상권 취득하는 거야.
자, 법정지상권은 자, 갑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같아야 돼. 여기, 땅도 갑이 소유자, 건물도 갑이 소유자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달라져요. 자, 갑이 건물을 하게 팔았다. 을이 이제 소유자가 됐죠. 그럼 이 을이 이제 이 땅 사용권이 없으니까 을에게 법률 규정으로 지상권 인정하는 걸 법정지상권이라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땅하고 건물 소유자 같았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해요.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을이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땅 사용권을 뭔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법지가 성립 안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야.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상호 명의신탁에서 여기가 갑이 소유자, 을이 소유자 있어요. 근데 이제 갑이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자기 땅이 자기 건물이죠? 근데 나중에 이 건물을 병한테 팝니다. 그러면 이 병은 법정지상권 취득한다는 거죠. 그 점은 조심해야 돼. 법정지상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갑의 땅에 을이 갑의 성낙 얻어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소유자가 다르잖아. 그러다가 팔면 얘는 법지 성립 안 합니다. 자, 그게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부터 먼저 5번. 구분 소유적 공유자가 갑이라 놓고 갑이 자기 몫의 토지 위에 각자 건물을 신청한 경우 갑이, 그럼 땅도 갑이 소유자, 건물도 갑이 소유자. 그런 경우에 나중에 처분 등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지는 성립한다. 잘라주고. 그러나 반대. 그러나 갑이 구분적으로 공유하는 토지에 다른 구분 소유자 공유자 을이 건물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르죠. 이런 경우는 토지와 건물 동일 소유자 아니므로 법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올라가 4번도 중요합니다. 4번 중요해 보이지? 4번. 또, 자, 공유관계가 아니죠. 단독 소유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가 없다. 잘라주고.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 줄거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둘이서 헤어질라 그래요. 우리 둘이 상호 명의신탁 싫다. 자, 이쪽에 잘라가지고 내가 단독 소유하겠다 그러면 지분이 지금 2분 1이 있었잖아. 지분 이전 넣기로 해서 1을 만들어야지. 자, 공유물 분할 이거죠?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 넣기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옆에 기출 보세요. 바로 옆에 기출, 5번 옆에 기출.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 분할 안 된다 그랬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다. 정확해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분 이전 등기 하라 그랬죠.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오른쪽으로 옵니다. 양각 2번 외부 관계입니다. 외부 관계는 공유입니다. 공유. 제3자한테는 공유 주장해야 돼.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지금 갑과 을이 상호 명의신탁 하고 있어요. 상호 명의신탁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철저함으로 구분했죠. 근데 여기에 갑이 아니라 제3자 정이 와가지고 불법으로 건물 지었어요. 그랬을 때는 을은 소유권 주장하면 안 되고 이 전부에 대해서 공유를 주장하면서 공유가 방해당했다 그러면서 공유권에 기해서 방해배제 청구해야 됩니다. 이때는 공유를 주장해야 돼. 제3자한테는. 갑한테는 단독 구분 소유권 주장하고 제3자한테는 공유를 주장해야 돼. 왜? 외부 관계는 공유 등기니까.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제3자의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정이라고 넣었죠. 자기의 구분 소유뿐만 아니라 죽은다. 전체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입니다.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그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공유자로서 청구해야 돼. 오른쪽 기출 보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을의
특정 구원에 대한 병의 방해가 있는 경우죠. 이때는 뭘 주장해야 돼? 공유 주장해야죠. 제3자한테는. 갑은 병에 대해서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바로 밑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예제 문제 29의 문제입니다. 그죠? 갑은, 자, 이 문제 자체를 잘 기억해야 돼. 예제 문제. 갑은 자신의 X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Y는 특정, 바로 구분소유죠.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 절차를 피하기 위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절차를 피하기 위해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이게 바로 상호 명의신탁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자, 구분소유적 공유. 자, 내부적으로는 구분된 단독 소유고 외부적으로는 공유 주장해야 돼요. 자, 갑니다. 1번 옳은 것. 1번 굉장히 중요해요. 을은 갑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죠. 단독 소유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가 없다. 답 나왔네요. 바로 외워야 됩니다. 상호 명의신탁은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가 없다. 답이 1. 자, 2번. 자, 을은 구분 소유자죠. 갑의 동의 없이도 자기 땅 Y 부분은 단독 소유니까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자기 단독 소유니까 처분할 수 있다. 3번. 을이 Y 부분 자기 소유물이죠. 자기 소유물을 점유하는 것은 자기 거니까 점유권의 성질상 타주 점유가 아니라 자주 점유죠. 자주 점유입니다.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 갑 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면 땅은 갑의 거고 건물은 을의 거죠.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죠. 신축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5번.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병은 제3자잖아. 제3자에게는 공유 주장해야죠. 제3자 병에 대해서는 공유물의 보존행위, 맞아요.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항상 상호 명의신탁은 둘이 상호간에는 단독 소유 주장하고 제3자한테는 공유 주장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4번에 유효한 명의신탁은 조금 쉬었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